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런 얘기는 서방의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유즈마시 방산단지를 파괴한 오레슈닉 미사일이 독보적인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떤 방공 무기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서방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방은 그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맹국을 협박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오레슈닉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마하10의 엄청난 키네틱 에너지로 목표물을 초토화시키는 오레슈닉은 전략 무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군비 경쟁이란 말을 가져다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완전히 서방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알렉산드르 두긴 같은 인사를 인용해 오레슈닉, 즉 개암나무로 만든 막대를 사용한 첫 번째 타격은 서방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면서 더 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드르 시로코라드는 오레슈닉 테스트가 세계 최초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전투 사용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 소련 시절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해 건설된 지하 공장이 완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서방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목표를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시작했습니다. 시로코라드는 키예프 동맹국 영토 내 군사시설도 이제 러시아의 합법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푸틴의 경고는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폴란드의 제슈프 공항도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제슈프에는 거대한 무기 창고가 있으며 여기서 장거리 미사일이 키예프에 전달됩니다. 오레슈닉의 테스트는 서방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러시아 당국의 수사가 공허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과소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코수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사회의 의사소통 시스템은 유럽연합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뭔가를 말하면 이는 단순히 떠드는 게 아니라 무게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서구의 정치는 80%가 말이고 20%만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면서 푸틴의 발언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은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레슈닉의 테스트는 서방 언론에서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방산기업 유즈마시에 대한 공격은 모스크바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연방 영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키예프 동맹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습니다. 가디언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을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로 서방에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레슈닉이 핵탄두 운반체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핵도 운반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고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인용해 키예프와 동맹국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말했습니다. 무기 전문가인 파비안 호프만은 어제 공격은 핵탄두가 없는 미사일에 의한 것이었지만 다음 공격은 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뉴욕타임즈에 말했습니다. 또 전략국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 톰 카라코는 논평에서 오레슈닉은 이스칸데르나 KH-101과 비교할 때 비행 범위가 놀라우며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때 여러 개의 핵탄두를 투발할 능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겨냥한 세이버 래틀링으로 날카로운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이 서방을 위협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가 그런 미사일을 충분하게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레슈닉은 실험용으로 그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오레슈닉으로 위협하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의외로 영국의 BBC는 푸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초속 2.5에서 3km, 즉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오래 순익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또 영국 왕립연구소 군사과학 책임자 매튜 세비를 인용해 오래 순익이 이스칸데르보다 더 긴 사정거리를 갖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개정 핵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사일의 시연은 러시아가 더 다양하고 더 큰 유형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의 로켓 발사를 서방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영국의 미러는 미사일 실험을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나타내는 경고 사격이라고 지칭했습니다. AP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의 패트리엇도 오래 순익을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알렉세이 주라블리에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러시아를 대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키예프의 동맹국과 달리 아직 사용되지 않은 많은 유형의 무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라블리에프는 서방과의 대결은 사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 앉아 향후 수십 년 동안 게임의 규칙이 결정될 새로운 얄타를 만들 때까지 대결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